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책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변화를 앞두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영상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교통부가요 3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다? 규제지역 개편 관련 보도 해명. 아직 규제지역 개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죠. 어떤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경제신문의 3월 20일 보도를 기사를 근거로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자료가요 너무 자세해서 이거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힌트가 나왔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규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3대 규제가 있습니다. 세제 규제, 대출 규제, 거래 규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강력한 규제들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열 지역에 선별 적용하죠. 그래서 과열 수준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런 강력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제도 개편 계획이 발표됐어요.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 3단계로 나눠진 규제지역의 제도 개선 계획이 1월 3일날 처음으로 발표가 된 거죠. 자, 솔직히 이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어요. 왜냐면은 세 가지 규제 방안,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가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조정 대상 지역 하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하나에 모든 규제가 집중돼 있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10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고 9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 20%밖에 적용 안 됐거든요. 대출이 극히 조금 되는 차이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 지역의 LTV 비율이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도 의미가 없고요. 투기지역은 이미 예전에 사문화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좀 요약해 드릴게요.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규제지역이 2단계로 나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규제 1지역, 규제 2지역이라고 이름 붙인대요. 자, 규제 1지역은 무엇이다? 청약이나 분양권 전매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관리 목적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지역이고요. 규제 2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과 유사한 세제, 정비사업장, 그리고 대출 관련 규제 등이 규제 2지역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규제지역 지정 요건도 바뀌게 돼요. 원래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과열 보일 경우에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규제를 지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실거래가 기준으로 집값이 좀 오른다 싶으면 이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정 주체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규제 1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걸로 많은 분들이 울고 웃게 될 겁니다. 자, 규제 1지역이 지정된다면 주택과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또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재당첨 제한들도 규제 1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왜 규제 1지역에 청약 규제를 넣을까요?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 과열의 시작은 분양권 과열로 된다는 거. 그래서 분양 과열 초기부터 잡으려는 목적으로 규제 1지역을 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집값 상승 흐름. 집값 회복 기대가 상승하고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환경이 조성되면 제일 먼저 분양권 투자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특징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양권이 다 소진돼 버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다?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게 되는 거죠. 자,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다음에는 기존 아파트 상승세로 확대가 되는데 지금 규제 1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청약 경쟁률 치솟는 걸 막는 역할이고 규제 2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상승세를
막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이 집값 상승 흐름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 미분양은요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뭐 장의자의 레지던트 소진된 건 옛날 소식이 돼버렸고,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 완판됐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100% 분양 완료된 거 이제 다 아시죠? 동탄 지역에서도 완판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동탄 파크리스 완판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 공급이 되거든요. 학교나 상가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이 멀어서 여기 완판되기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번 주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단지는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거, 아마 좀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분양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57대 1, 2021년 4분기 이후에 최고다. 왜냐면 영등포사이가 200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둔촌주공 그 복도형 아파트 분양하는데 46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분양시장에 유주택자 유입이 정말로 많이 늘었어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도요, 이 분양받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럼 4월부터 굵직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 지역의 3개 아파트 단지 정말로 규모가 크거든요. 강남 3구에서 8개 단지가 올해 예정이 됐고요. 동탄 2신도시 여전히 3개 지역에서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명과 기타 인기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유주택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에 왔다가 이제는 기존 주택 초급매가 사라지다 보니까 무주택자도 참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분양가 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물론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공공택지에선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냥 주변 시세로 공급해도 완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주변 시세로 공급되는 거면 그냥 주변 아파트 사면 되지, 뭐하러 분양을 받냐, 집도 3년 뒤에 받는데, 이게 분양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의 10%만 지불하고 아파트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갭 투자하려고 그러면 뭐 4억, 5억 정도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취득록세는 따로 들고. 근데 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휘경자의 디센시아 이번에 아마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9천만 원 될 거예요. 1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고 취득록세도 안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당첨 후 1년 뒤에 매도도 가능하고 만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고 중도금 대출도 다 되다 보니까 유주택자 입장에서 이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다? 기존 아파트 상승세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쇼킹 부동산이랑 뇌피셜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청약 경쟁률이 50대 1이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첨자 한 명을 제외하고 49대 1의 경쟁률을 만든 사람이 다 탈락자잖아요. 대다수가 탈락자란 말이에요. 근데 탈락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 이번에 떨어졌나 보다, 나와 인연이 없나 보다. 근데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기존 주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는 갭 투자에 나서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시장 선제 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을 보잖아요. 2014년까지 10대 1이 안 됐어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2015년부터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가고 2016년에 22대 1로 넘어가잖아요. 자,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신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청약만 잘 되고 기존 주택은 죽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청약이 잘 되면은 기존 주택도 잘 되는 환경이 되는 거고, 청약이 과열되게 되면 기존 주택도 과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쉽게 분양 시장을 관리할 카드, 규제 1지역 카드를 꺼내들려고 한다는 거죠. 청약 규제를 도입해서 다른 기존 주택을 침체시키지 않더라도 청약 시장 과열만이라도 잡아보자.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이래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변화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3년,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은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직히 이거
건설업계가 가장 원하는 규제예요. 그래서 한 기사 볼게요. 공급과잉으로 꽁꽁 대구 주택 건설업계의 전매 제한 해제를 요구하더라. 왜냐면은 분양권 투자자가 유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차피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무주택 실소자가 사든 투자자가 사든 누군가 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하지만 현재 분양시장 과열을 오래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지역 대수술, 이 규제지역 제도가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서울부터 빠르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규제 완화를 기대한 건설업계는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악 경쟁률이 치솟으면은 분명히 아마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네가 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시장을 들쑤서 나서 투자자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니까 제일 먼저 규제 지역을 도입하는 거죠. 그것도 기존 주택의 타격이 덜한 규제 지역 1지역만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라 보이는 거예요. 자,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은요, 무주택자는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무주택 실소자한테 우선 배정하게 해주려는 게 청약 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걷어내려는 게 정부의 규제 1지역의 목표일 테니까요. 반면에 유주택자는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분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분양을 막 앞으로 나올까 말까 하는 분양을 기다리는 것도 좀 현명한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유주택자 청약 전략은요, 무주택자와 분명히 달라요. 왜냐면 무주택자보다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정된 기회에서 미래 가치 높은 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멤버십 회원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최고의 내 집만 원 기회 그리고 투자 기회가 돼버린 분양, 저희가 이와 관련된 정보는요, 쇼킹부동산 블로그에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분양이나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투자자든 실수자든 괜찮은 분양 정보만 공유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주택자 청약 전략은 저희가 멤버십에서 또 특히 매 영상마다 다루고 있는 중요한 비중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